5일 낮 12시 40분쯤 완주군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진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문의가 잇따르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답례품 상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해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전북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경찰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고 속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5일 낮 12시 40분쯤 전라북도 완주군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진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흔들린다, 지진이 난 것 같다와 같은 신고가 45건 접수됐고 앞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자신의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기부금 기탁 문의가 잇따르는 등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북도는 답례품 상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해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에는 지난달까지 3,230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탁됐습니다. 기부금 총액은 지난 4월 초 3억 원 돌파 이후 50여일 만에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임실군에 기탁된 고액 기부금은 3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임실치즈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임시를 생각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이 초과되면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을 지역복지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0만 원 하실 경우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이상 할 경우에는 16.5%가 가산됩니다. 답례품으로 선정된 농가에서 우선 이 소득이 창출될 것이고 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전액 그 복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49개의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입장권과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권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관심을 모으면서 기부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교원단체들은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전북교원단체들은 5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적인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고 속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주의 한 마트 제과점에서 빵을 산 뒤 금속 이물질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고 업주를 협박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전북과 경남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지자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수립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통령이 전북도민에 약속한 핵심 공약은 다른 지역에 밀려 대부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인데요. 정치권과 중앙부처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에 전북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가장 부각된 사건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뺐다고 하는 건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49차 금융중심지 추진위를 주재하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김성주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논의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현안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도약시켜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연불이 된 셈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6차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결국 빠지면서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전주 역시 요원해졌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전주가 이번 계획에서 배제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제1전 논란 역시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외식 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줄이고 줄여봐도 밥 한 끼 먹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대학가 밥상 물가 이정아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21살 대학생 안채영 씨가 학교 앞 식당을 찾았습니다. 파스타와 리조또, 양식 메뉴 가격선은 8,000원에서 최대 10,0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파스타의 경우 작년 7,000원에서 1년 새 1,000원이 올랐습니다. 밥값이 좀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사실 용돈 받는 걸로도 교통비랑 밥값으로 거의 다 나가긴 해요. 그럼 보통 점심시간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안채영 씨의 하루 식비는 2만 원. 지난달에는 한 달 밥값으로 32만 원을 썼습니다. 2년 전 지출 내역과 비교해보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을 받으면서도 알바해서 쓰고도 있는데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금방 잔고가 나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커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 거리로 나가 용돈과 하루 식비 지출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식비로 하루 10,000원에서 2만 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로 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인 셈입니다. 용돈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용돈의 절반 이상을 밥값으로 쓰거나 용돈만 갖고는 밥값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2년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느껴져가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식비로 부담하는 정도가 얼마 정도예요? 네, 저는 한 80%는 식비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80% 정도를 식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좀 어떻게 그러면은 좀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아껴가지고. 학생들의 얇은 지갑 사정을 달래주는 건 학생 식당입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20분 정도인데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 대학교 학생 식당의 풍경인데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 식당을 찾습니다. 하얀 밥과 양배추쌈, 제육볶음까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도 식권을 구매하고 학생들과 같이 아침밥을 먹어봤습니다.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좋은 점? 이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일단 가격이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식사비도 요즘에 10,000원대여가지고 되게 비싼데 1,000원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학교 1,000원의 아침밥은 2년 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 끼 3,000원인 식사를 정부와 학교가 각각 1,000원씩, 나머지 1,000원은 학생이 부담하게 한 겁니다.
반찬이 4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걸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사실은 교외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고공행진 물가 속 대학생들의 하루 끼니를 살펴봤습니다. 대학가에 가면 무조건 싸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을 위해 1,000원의 아침밥을 잇는 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3개 시군에 총 1,3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공간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촌협약 선정으로 농촌지역 난개발과 유해 시설을 억제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농촌다운 복원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림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임실군과 순천군 등 도내 7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6.3선언 7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발언 장소인 정읍시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우남 네트워크는 지난 3일 정읍 청소년 수련관 YMCA에서 6.3 정읍선언 77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읍선언은 이 전 대통령이 1946년 6월 3일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으로 이승만 독트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6.3 정읍선언 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강광 전 정읍시장은 정읍이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지였다는 사실과 의미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는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정읍당에서 이루어진 6.3 선언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인 구파 백정기엘사 순국 89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5일 정읍 백정기엘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하며 백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백이사는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독립운동의 3일사로 불리며 추앙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주를 서울에 이은 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는데 출범 이후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실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토론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은 23일까지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일반 음식점과 식욕 판매업소를 동시 운영하는 대형 정육형 식당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여부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제시가 오는 8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2023년 취업박람회를 엽니다. 이날 행사엔 특장차 전문 제조업체 등 지역 내 34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박람회장에선 취업 전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순창군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발효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순창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테마 개발을 맡게 됩니다. 이사장인 최영일 군수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창군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100억 원 규모의 농촌 관광 스타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부안면 복분자 유원지에 복분자를 활용한 와인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용계와 용산, 진마, 안현마을을 특화해 체험 중심 농촌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